수호천사가 나와요. 예? 수호천사요? 예, 수호천사가. 임영웅씨를 그 앞에 가 있으면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암을 있는 분들이 보면은 이 수호천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앵커리 독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늘 이제 특별한 분들과 하고만 인터뷰를 하는데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지난주에 댓글을 지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임영웅 씨 팬이신데 이제 암투병을 시작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임영웅 씨를 꼭 봐야 되니까 잘 드시고 또 치료도 열심히 받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댓글에 구독자분들이 저도 지금 투병 중이에요. 저도 투병 중이에요. 너무 이제 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암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심지어 그 암을 투병 중이신데요.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굉장히 호전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걸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으람 병원의 문창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 치료만 몇 년 하셨죠, 박사님? 2004, 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년 넘었죠. 거의 이제, 그 정도 가까이 되어 가네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암 환자들을 보시는 전문의이셔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임영웅 씨 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하신 얘기가 임영웅 가수 노래를 듣고 우울증이 나았다. 예. 그리고 암이 호전됐다. 그리고 그 관절염이 나았다. 뭐 굉장히 그 거의 뭐 간증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의학적으로 침침해진 눈이 밝아지고 아프던 무릎이 낫고 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우리 이게 어떤 심리적인 부분하고 네. 육체적인 부분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뇌하고 장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고, 우리 뇌하고 장하고는 우리가 자주 느껴요. 왜냐하면 소화 안 되고 있어요. 소화 안 되면은 머리 아프죠. 맞아요. 머리 아프죠. 예. 또 우리 그 누구한테서 갑자기 놀란 소리를 들으면 머리로 들었잖아요. 예. 입맛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나의 부교감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로 인한 이 어떤 기분 좋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되고 부교감 신경이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을 만들어내요. 네.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면역을 증가를 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역 증가하면은 이 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이런 그 이게 면역 외에도 우리가 즐거운 음악을 듣게 되면은 이 엔돌핀이나 또 도파민. 우리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엔돌핀이 나오고 또 이제 엔돌핀보다 더 강한 게 이제 다이돌핀이라는 것도 다이돌핀. 있고요. 네. 엔돌핀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기분 좋은 것뿐만이 아니고 혈액순환도 증가시켜주고 그 혈액순환이 증가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신진대사가 좋아지는 거니까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같은 것도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우리가 단발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되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이 정도지만 이거 장기적으로 쭉 꾸준히 한다면은 충분히 어떤 신체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심장병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 이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혈압도 떨어지잖아요. 기분 좋은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혈압 떨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혈압이 오르는 것은 교감신경이 항진이 될 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혈관으로 보면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혈압 올라가죠. 부교감신경이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 혈압이 늘어나요. 혈압이 내려가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네. 심혈관 질환도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중풍이라든지 예. 뇌혈관 이런 부분도 혈압을 낮춰줘 가지고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혈액순환이 좋다 보면은 우리 이런 그 중성 지방 같은 경우도 떨어지거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그렇죠. 중성 지방도 떨어지니까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게 심리적으로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때요? 음악이 줄 수 있는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육체적인 부분까지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네.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음악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박사님.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어떠냐면 이렇게 가슴 손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너무 좋다. 심장이 떨릴 정도로 좋다. 이런 기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기분이 드는 일들이 생긴다면 혈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면역도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다른 질병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되죠. 여기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또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들어봤죠? 플라시보 효과요? 예.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암 환자들의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의사들한테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정말 믿는 의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바로 나한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의사가 그냥 물을 한 병을 그냥 놓고 당신이 이 물 마시면 좋아져요. 그럼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먹는데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임영웅 씨에 대해서 아주 팬들이 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정말 한다면 임영웅 씨를 직접 본다거나 네. 노래를 듣는다거나 와가지고 아주 무슨 어떤 말 한마디를 해준다거나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아마 좋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영웅 씨가 와가지고 당신은 좋아질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 한 60%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위력적이군요. 세죠. 플라시보 효과가 아주 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테스트를 실험들을 외국에서 했잖아요. 정말 듣는 약이에요. 예. 이걸 딱 주면서 이걸 딱 먹으라고 줬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있다가 그 약이 내가 약 잘못 준 것 같은데 맞는 약인데? 네, 안 들어버려요. 네,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안 들어버려요. 근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소화제 근데 같은 거? 놓고 주고 이거는 당신한테 정말 이게 맞는 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정말 좋아질 겁니다 하면은 좋아져 버리는 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사실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들하고 의사하고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야 된다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요. 저 의사가 나한테 주는 약은 난 무조건 먹으면 안 들을 거야.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약 먹어도 정말 안 들어요. 그 의사를 못 믿으시면. 못 믿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 임영웅 씨나 이렇게 그분들이 내가 아팠어. 근데 와서 아이고 어디 아프시냐고 물어보고 아이고 오늘 내 노래 것도 듣고 나면 좋아질 겁니다 하면 정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우리 그 머리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질병이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이런 정신세계하고는 분열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가장 특히 암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말이 그래요. 암은 이 심리적인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보다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원장님? 그렇게 그 정도로 강해요. 그리고 암은 우리가 처음에 암 환자들이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저는 한 번씩 물어봐요. 당신 암 가지고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느냐? 근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면 네. 저는 대강 이 사람은 좋아지겠구나. 이 사람은 상당히 좀 힘들겠네 이런 게 느껴져요. 내가 암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해보지 않고 나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낫는 확률이 훨씬 더 높네요. 그 정도로 심리적인 부분이 강해요. 그런 팬들이 이런 효과가 났다 하는 것은 정말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저번에 미국에서 온 영웅시대 임영웅 씨 팬분께서 그 콘서트만 들어가면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무릎이 아프시다가. 근데 사실 3시간 동안 그 콘서트를 즐기는 게 보통 체력을 요하는 일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있죠. 우리가 시간 개념이 예.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객관성이 없어요. 주관성이 있어요. 왜냐 어떤 사람은 단 10분이 무지하게 지루해서 10분이 1시간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1시간을 10분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콘서트 가면 그래요. 그렇죠. 3시간을 있더라도 내가 지루하지 않게 언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맞아요. 갔다는 거. 그거는 거기에 몰입을 했고 예. 또 몰입을 하는 가운데 내가 항상 즐거웠고 예? 나를 어때요? 그 혈액순환도 잘 돼가지고 모든 게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오픈 스튜디오를 할 때 저희 그 제가 방송하고 있는 장소에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항암 투병이 거의 끝나가시는 상황이었는데 남편분이 가고 싶다고 하면 아내 되시는 분이 임영웅 씨 팬카페든 콘서트든 가고 싶다고 무조건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해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초창기 이제 발병에 상암 치료할 때 힘든데 팬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죠 말하자면 팬하는 친구들이 와서 목발을 집은 자기 아내를 휠체어에 신고 콘서트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자꾸 좋아지니까 항암 치료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좋아지니까 그거를 꼭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데려다주고 가고 싶다는 데는 무조건 데려다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 완치가 되셨더라고요. 그래. 그걸 하니까 우리 이제 암 치료에서 그 유도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도 심상이요. 가이디드 이메이저리 세라피 하는 이게 아주 유명한 치료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암 환자한테 많이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호천사가 나와요. 예? 수호천사요? 예, 수호천사가. 그러니까 수호천사라는 것은 내가 내 부족한 것을 의지를 해서 나를 항상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예, 사람이죠. 수호천사는 어떤 그러니까는 이 현실에 있는 사람도 수호천사가 될 수 있고, 네. 또 아니면은 어떤 정신 세계에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수호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호천사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영웅 씨를 수호천사라고 생각한다면 팬분들께서 네, 그 앞에 가 있으면 내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심상 치료 중에 나의 수호천사를 떠올리는 게 있는데 예. 임영웅 씨는 많은 영웅 씨 팬분들의 우주이고 그러니까 예, 수호천사가 되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그래서 우리 이 암을 있는 분들이 보면은 이 수호천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같이 인사 나누고 잘 잤느냐, 저녁에 잘 때 잘 자라 인사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은 많이 좋아져요. 그 임영웅 씨 인형이나 아니면 그 등신대 이렇게 놓고 다들 인사하세요.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은 잘 있었어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잘 때 잘 자 이렇게 인사하고 주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호천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거네요. 수호천사죠. 그게. 그래서 우리 제가 그 책을 번역서를 제가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치료법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그런 게 이제 그 이미지 있잖아요. 예. 이미지를 만들어요 자기가. 예.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이제 그잖아요. 암은 내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내 몸 안에 암이 있다는 거 알죠? 네, 알아요. 알죠. 예.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무의식, 본능적인 부분은 암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예. 그런데 의식적인 나는 이 암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몰라요. 모르죠. 네. 근데 무의식 세계에서는 내가 암이 있다는 건 모르는데 알면 안에 있으니까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다가 또 하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한테 계속 내가 암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내가 만약에 암에 대해서 이게 괴물이다,
폭탄이다, 미사일이다 이리 생각하면은 암이 무섭겠죠. 무섭죠, 치료 잘 안 당연히.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암을 가볍고 손쉽게 내가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로 만들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머릿속에 그렇게 깨닫게 만든다면 내 본능이 있는 부분들이 그거를 치료하기가 좋겠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뾰루지 난 것처럼 간단하게 그냥 뭉개버리면 없어져 버릴 것 없어지는 같은 것처럼? 거. 뭐 두부 같은 거 그냥 쥐어버리면 없어지는 부서져 거. 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면 암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내 무의식에 있는 나를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을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효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논문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미국에서는 그 방법을 많이 써요. 대학에서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죠. 대학에서.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 한다고. 근데 미국에 이런 데서는 해요. 그럼 임영웅 씨가 나를 지켜줄 거야 수호천사일 그렇죠, 거라고 수호천사. 생각하면 이 그렇죠. 암은 수호천사나 이름도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어로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렇죠. 내 수호천사인데 그 수호천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좋아질 겁니다 하면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실제로 영향이 있는 게 과학적으로 맞군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 실제로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으신 분 되게 많아요.